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그런 이제 금융권 주식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좀 혼조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시건대 1년 그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죠. 이게 다시 이제 4.7%로 치솟으면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JP 모건을 비롯한 그런 대형 은행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익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권 주가는 좀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중소은행,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그런 데서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금융권 주식이 들어올리지는 못한 채로 끝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월요일 오늘 그냥 보합권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냥 하루 종일 보합권을 오르내렸습니다. 오늘은 참 답답한 그런 겁니다. 오후 들면서 이제 조금 좀 상승해 보려고 상당히 이제 애는 썼는데, 이게 출발할 때부터 매도 위에 서 있던 그 외국인들이 장이 끝날 때까지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종가 동시효과에 한 1,000억 가까이 매수를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 매수들이 이제 주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그래서 중간에 좀 올리려고 되게 지수를 올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보합권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7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3,69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85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75.9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17%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뒤에 오전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역시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종일 유지했고, 다만 이제 여기서도 외국인들이 오후 들면서는 매도폭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는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9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82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463억을 순매수해서 오늘은 양시장에서 개인만 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909.50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0.63%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인 그 주도주가 이렇게 딱 자리 잡길 못하고, 지난번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이 한번 흔들린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주봉을 보면 양시장 다 주봉을 보면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상당히 매물대가 두꺼운 매물벽 앞에 와서 딱 서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답답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좀 12원 10전이 올라서 1311원 10전으로 시장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270억을 샀어요. 2270억.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산 거는 눈에 띄는 게 2270억 삼성전자 산 거하고, SDI 96억 산 거, 현대차 233억, 기아 130억, 이게 이제 순매수 눈에 띄는 거고,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LG화학 25억하고 포스코 홀딩스 221억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 다 팔았고, 재미난 게 외국인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도 또 이제 매도 1위가 될 것 같은데 3,723억을 팔았어요.
3,723억. 오늘. 예. 근데 개인이 3,450억을 샀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요새 추세예요. 또 그 코스닥에서 보면 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는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에코프로 BM이 외국인이 98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138억, LNF는 125억.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외국인이냐 뭐 이제 그런 거는 CFD 계좌로 만약에 샀다 그러면 레버리지가 커서 이거는 이제 신용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거죠. 반면에 이제 개인도 233억을 에코프로 BM 샀고 에코프로는 17억 팔았고 LNF는 53억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는 철강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계속 얘기되어 오던 중국이죠, 중국. 중국이 올해 그 철강 생산을 작년 수준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이제 방침이 나오면서 이게 그 작년에 10억 1000톤입니다. 그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이 역대 최대로 생산했던 것보다 한 4% 정도 낮은 건데 이거를 이제 뛰어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반면에 이제 우리 그 국내는 조금씩 이제 철강 생산량이 회복세 포스코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통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오늘 철강 또 포스코 스텔리온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오늘 장내 취득 뭐 얘기 때문에 상한가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전선, 스마트 그리드. 이게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한전이 독점해오던 이제 송전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송전. 이 송전 시장을 민간 개방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이제 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규모로 전력을 쓰는 그런 이제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서 비용 분담을 좀 한다. 뭐 이런 건데, 또 이제 그 중에서 전력 설비 이런 데 관련된 재룡 산업 같은 경우는 호실적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7거래일째 상승 중에 오늘 이제 많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얘기입니다. 이게 한수원이 그동안 이제 좀 멈칫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이건 뉴스로 이제 제가 전해드렸죠. 그래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그 지분 비율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의 그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뭐 이게 만약에 이제 분쟁이 해소되면 체코 진출도 굉장히 유리해진다. 강력한 그 상대방인 그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해진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좀 뭐 조선 이것도 공정위에서 한화 대우조선 이거 결합 승인이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거다. 그게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 쪽이 또 움직였고 또 그 대형 조선 3사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는 올해 흑자 전망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쪽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요새 이제 포스코인데요. 포스코 패밀리 뭐 요새 잘 나갑니다. 근데 뭐 홀딩스, 퓨처엠, 뭐 코엠텍, 스틸리온, DX, 인터내셔널 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가고 있어서 이제는 뭐 어떤 부분의 섹터가 아니라 이거 막 그룹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특이하죠. 흔한 경우는 아닌데 예, 요새 포스코가 잘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요것들의 이런 선도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2차전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대차장고 있잖아요. 그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공매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반면에 신용융자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 때까지 가보자 하니까 죽기 살기 누가 이기나.
그래서 뭔 일이 날 것 같은 자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양쪽이 계속 올라가면 이게 마주보고 달리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달이 나기는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불안감이 한쪽에 있으면서 그냥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요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그 이제 덩치가 제일 큰 이제 삼성전자 이게 이제 반도체 회복에 힘있고 최근에 조금 움직이다가 요즘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오르내리면서 그냥 지수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뻗지를 못하죠. 오늘도 뭐 그 오후 한 2시 반이 넘으면서 뭐 UBS, HSBC 창구를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이제 삼성전자를 막 잡아 끌어 올렸어요. 뭐 끝에 유지는 못했지만 워낙 이제 뭐 매도세가 강하니까 뭐 개인도 팔고 저 기관도 팔고 막 이러니까 개인도 1,000억 넘게 팔고 기관도 1,000억 넘게 팔고 이러니까 그거를 관리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수만 자꾸 잡으려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이슈 순환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정말 시장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오늘 조금 올랐다. 그래서 기분 좋다. 이런 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선도주들이 직전처럼 차고 나갈 수 있는 동력도 잃고 수급도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탁 리포트 나와서 한번 꺾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 그러면 절대로 그 선도가 꺾이면 딴 데로 못 간다.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거를 예상했는데 반도체 자동차도 안 되잖아요. 걔네도 뭐 새로운 동력이 없어요. 반도체도 바닥 쳤다 이거 말고 바닥 쳤다가 아니라 칠 것 같다. 그거 말고는 새로운 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힘든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자동차도 뭐 갑자기 현대 기아가 엄청나게 세계 1위로 막 치고 올라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쪽은 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으면 이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강력한 재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이제 자꾸 턱이 차가는 그런데 시장을 보면 지수는 그냥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답답한 건 또 처음이다. 이런 거 여러분도 좀 요즘에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그런 표현 많이 하지만 고구마를 그냥 여러 개 목매이게 먹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답답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불안하게 보는 건 뭐냐면 시장을 이끌었던 그 선도에 섰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 이 대차장고 공매도 물량과 신용융자가 동시에 늘어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한 팽팽한 긴장감을 시장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들어서 코스닥의 개인 순매수가 4조 7천억 이에요. 올 들어서. 근데 신용융자가 2조 4천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 이상이 신용으로 빚으로 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CFD 계좌까지 합치면 이거는 레버리지가 더 크니까
이것도 이제 개인이 사는 거 아니에요.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끝에 무슨 사달이 나도 나긴 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자꾸 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거는 누구도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제 상황이 됐는데 결국 이런 이제 수국 공방이 서로 이제 진짜 진 빠지게 싸우는 거죠. 진 사람은 일어설 기운도 없을 정도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다소 이제 그동안에 쉬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이슈 순환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에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그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진행을 안 하면서도 각각의 종목에는 부하가 자꾸 걸려드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이 팽팽하게 이렇게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 결국은 누가 이길지 이제 끝장 날 때까지 가긴 갈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처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손해가 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후유증이 시장에 제법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경기 침체에 의한 시장의 후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촉발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무슨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이런 뷰가 아니라 시장 안에 있는 수급 상황에서의 문제를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수급 상황이 이렇게 서로 아주 탁탁하게 맞붙고 있다. 이거는 별로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좋은 현상. 그런데 이제 어느 쪽에 있든 어느 쪽에 걸으셨던 사셨던 아니면 인버스를 뒷다 해놓으셨건 어떻게 됐건 이게 박수 칠 때 떠날 각오는 이제 함께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주식 투자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예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 흔히 쓰는 우화에서 포도밭 여우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밭 이렇게 구멍 사이로 들어가서 포도밭에 다니면서 포도를 막 이렇게 먹었는데 조금 더 먹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들어갔던 구멍으로 못 나와갖고 농부한테 잡혀 죽었다. 이런 우화 있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 가끔 포도밭에 여우 이래갖고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이제 언제가 박수 칠 때 언제 떠나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백만개매수는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매매 원칙상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거. 매도 시그널은 제가 뭐라 그랬죠? 5일 10일이 깨지는데 10일에 이 벽의 슬로프가 죽을 때 그렇게 되면 이건 매도 시그널이라고 보고 우린 내려야 한다 거기서. 그래서 그게 나타나면 조금만 더 하시지 말고 그냥 내려야 돼요. 이렇게 서로 수급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매 원칙상의 그런 시그널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오늘도 그럴 각오로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다라는 각오로 오늘도 보유 종목 살피고 내일도 또 살피고 요즘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러니까 10일 이동 평균 어떻게 제 거에 10일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그동안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미 다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을 2번 클릭하면 그 조건을 바꾸는 창이 떠요. 거기다가 조건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굵기도 마음대로 색깔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습관이 되신 분들은 요즘 이제 잠깐 나오면 매일 한 번씩 그렇게 내가 가진 종목 얼마 올랐어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보시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펴나가는 시장을 진짜 지뢰밭 걸어가듯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박수를 오래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각오로 이제부터는 시장을 보는 그런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